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선행과 심화,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거기서 선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이 선행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사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학군지라든가 특수학군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은 그냥 대한민국의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자, 선행의 먼저 대원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행의 대원칙은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한번 배워서 잊지 말아야 한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선행의 가장 큰 대원칙인 것 같아요. 이 잊지 않기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원칙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동일한 개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 더하기, 중학교 때 배우는 더하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더하기가 서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개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똑같은 개념 속에서 확장되는 것을 그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을 그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 잘하는 방법에서 연산을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중학교 과정 넘어가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서 선행을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싶어요. 1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고 1학년 2학기 과정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연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수학에서 배우는 가장 큰 틀이 대수학이라는 거예요. 대수학. 영어로는 알지브라라고 하고, 이 알지브라라는 그냥 아예 그 과목이 따로 있죠. 미국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대한민국 중학교 수학은요, 1학기 때, 모든 학년의 1학기 때 이 대수학을 배웁니다. 우리가 흔히 대수학 하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정식, 함수,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학년의 2학기 때는요, 기하학과 통계학을 배워요.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도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학년 1학기 나가고 1학년 2학기를 나가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처음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1학년 1학기는 1차 방정식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갑자기 도형을 해요. 컴파스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작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확률까지 하고 나죠. 그런 다음에 2학년 1학기를 가면요, 1학년 1학기 거를 다 까먹은 다음에 다시 2학년 1학기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게 돼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행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거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가보면은 다 까먹지 않았느냐. 요거 이제 다음 우리 챕터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저희 같은 강사들이야 매번 하는 거니까 익숙하죠. 다시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그냥 그거 해놓고 났는데 2학기 거 하면서 다 까먹어요. 다시 2학년 1학기 거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2학년 2학기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닮음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게 다 나오는 시기예요. 그거 하다 보면은요, 또 3학년 1학기 때 이게 내가 뭐 했었지 해가지고 다 까먹고, 이 대수학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중등과정 선행을 나갈 때는 무조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순서대로 선행을 나갑니다.
자, 어차피 이런 기하라든가 통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방정식 대수를 모르고 나서는,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대수를 모르고 나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땐 그 시기 가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교육에서 어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수학 부분, 이것은 정말 계속 처음부터 계속 개념이 확장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 배워요. 2학기 때 연립 1차 방정식, 1차 함수를 배우고요.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통합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실례로 이렇게 대수학의 개념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상위 개념을 알면은 물론 이 하위 개념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도 사실 이거는 연립 방정식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연립 방정식은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개념들을 쭉 배워가는 것, 요것이 저는 굉장히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등수학 상 정도까지를 제가 잘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등 과정을 더 이상 정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준비도 난 솔직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대수학, 함수, 방정식의 큰 개념들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수학 상 정도가 되면 어떤 대수학의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거의 완성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학기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물론 이것도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요. 저는 2학기 과정을 어떤 다음 단원에 필요한 중요한 공식이나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그때 가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2주, 3주 정도 빡세게 한번 돌리면요.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선행을 나가는 두 번째 원칙. 자, 반드시 첫 번째 개념 설명이라든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오답 노트와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에서 좀 실패했다, 앞에 거 다 까먹는데 선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형 강의식 학원에서 선행을 나갔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형 강의식 학원에서는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강좌에 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가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 맞춰가지고 강사가 맞추는 반면에 대형 강의식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강의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죠. 어차피 반복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처음 학습할 때는요, 정말 제대로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반복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 수업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가장 중요한 게 오답 노트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문제 기본서의 활용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오답 노트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대형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사실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 몇 명 학생 하는데도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 조교 선생님도 같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까지. 자, 그렇게 잘 해두면은요, 그 다음 걸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기본법 활용 영상에 그 오답 노트 보는 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답 노트를 5번, 6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좀 고난이도 문제까지는 다 못 풀었겠죠.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집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를 푸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공부하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딱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잘 맡겨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을 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동일한 개념이 확장되는 식으로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 진도를 나갈 때, 처음 개념 수업을 나갈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오답 노트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일단 선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행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까먹어가지고 뭐 알 수 없는데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한 선행의 진도가 될 것이냐. 물론 뭐 학군지라든가 이런 데는 뭐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수학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동안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차피 요즘에 시험도 안 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쯤부터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학교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해가지고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한 번 정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물론 고등수학 상이라든가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개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대로 나갔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상위권에 있고 싶다, 1, 2등급 안에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요새 자유학기제 같은 걸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2까지 끝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른 거 할 것도 되게 많고 뭐 매일 학원에 나가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두면요, 다른 공부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경우가 정확히 있어요. 수학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랑 다른 여타의 뭐 탐구 과목이라든가 그런 국어, 과학 같은 이런 과목의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건요,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선행의 가장 경제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수학 성적이 본인의 마지막 성적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선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고등수학 상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선행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조금 선행 나가는데 여기는 모자란 것 같고 저기는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심화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일단 고등수학 상 정도까지를 학생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가면, 고등수학 상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학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수식 계산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아들은 선행 안 하고 심화만 했는데 지금 대학만 잘 들어가고 공부만 잘했다. 자,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확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마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선행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잘했을 학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의 대원칙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사한 개념을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처음 개념학습을 나갈 때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은 정확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서 완벽한 오답 노트,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선행의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역시 지역에 따라서 학군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당한 선행의 진도는 중학교 입학 전 중등 대수학을 마무리하고 중학교 재학 중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중등 과정 마무리하고 고교 입학 전 최소 수학 2까지는 해야지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마 상위권의 랭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서 단순히 수학 성적뿐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분의 대신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